이 남자는 고집스럽게 20년을 매일같이 정원에 나가 오늘의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다라며 같은 구도로 250여 점의 이 그림들을 그렸어. 그는 빛과 반사, 연못 표면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같은 곳을 몇 년간 반복해서 그린 거지. 이렇게도 고집스러운 화가는 인상주의의 시작이 된 클로드 모네야. 그는 단순히 인상주의에 참여한 화가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를 탄생시킨 인물이기도 해. 이 그림은 1874년 33살의 모네가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인데 제목은 인상 해돋이였고 해가 막 떠오르는 순간의 느낌을 빠르게 포착해 표현한 거야. 그리고 당시 이 그림은 완성된 풍경처럼 그리지 않고 대강의 붓터치로 느낌만 담은 듯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모네는 스스로가 그 그림을 그저 한 인상일 뿐이라며 겸손하게 이 그림의 제목을 지었는데 이 전시 이후 한 신문 기자가 이 그림을 비꼬면서 벽에는 어떤 인상이 걸려있군, 벽지라도 더 정교하게 그리겠다 라며 조롱 섞인 비평 기사를 쓴 거지. 하지만 오히려 이 기사로 인상주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모네와 인상파 동료들은 이 용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인상주의라는 예술사조의 이름이 된 거야. 모네는 인상주의의 키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요소를 가장 잘 구현한 화가라고 할 수 있어. 그중 첫 번째 요소는 빛이야. 인상주의는 대상 그 자체보다는 빛과 분위기를 중요시했거든. 대표적인 예로 이 건초더미와 루앙 대성당과 같은 연작들은 같은 장소에서 빛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어. 특히 모네는 이 루앙 대성당 연작을 그릴 때 한 손에는 붓과 한 손에는 시계를 들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 각각의 시간대 오전 7시, 10시, 정오, 오후 등을 정확히 구분해서 여러 개의 캔버스를 바꿔가며 정해진 시간에만 작업했다고 해. 그래서 그는 그림 도중에도 시계를 자주 확인해야만 했다고 하고 같은 건물을 아침, 한낮, 오후, 흐림, 햇빛, 안개 등 다양한 조건에서 그린 것이 특징이야. 모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내가 묘사하고 싶은 것은 대성당 자체가 아니라 그 대성당 위에 내려앉은 빛이다. 두 번째 요소는 순간포착이야. 이건 앞서 인상주의 제목이 된 인상 해돋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그림의 장소는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인 르 아브르이고 그곳은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친숙한 풍경이었어. 그는 이른 아침 호텔 창문에서 항구를 바라보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 붉게 떠오르는 해와 어슴푸레한 물안개, 실루엣처럼 보이는 배와 기중기 등을 그렸어. 세부 묘사는 거의 생략하고 빠르게 순간 인상을 캡처한 듯한 구성과 색채 대비로 밝기와 거리감을 표현했지. 전통적인 명암법, 원근법을 거의 무시했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로 인해 미완성처럼 보인다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1900년대 초에 재평가되며 프랑스 인상주의 회화의 출발점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어. 즉 모네의 인상 해돋이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회화는 빛과 분위기의 기록이어야 한다는 그의 선언처럼 인상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 세 번째 요소는 색채 실험이야. 모네는 검은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 명암을 표현할 때 회색이나 검정 대신 보색 또는 차갑거나 따뜻한 색의 대비로 빛과 그림자를 표현했지. 모네의 색채 실험은 점묘법과 유사한 색 대비 원리를 따르지만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인상파 화가들은 조색을 통해 색을 만드는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조 분할 기법이라는 것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그림에서 점으로 찍은 듯한 모습으로 보여져.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원칙은 색을 섞지 않고 원색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물감은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빛의 모습을 표현하려면 원색으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물감을 섞지 않고 가장 실제와 같은 색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초록색을 만들고 싶다면 파란색 점을 찍고 그 옆에 노란색 점을 찍어서 조금 멀리서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방법을 고안한 거지. 이건 모네와 세라의 그림에서 잘 알 수 있어. 색의 표현은 빠르고 느슨한 붓질로 화면을 색의 덩어리나 느낌으로 포착해 색이 서로 스며들듯 부드러운 시각적 인상을 주는 거지. 또한 물결, 반사광, 공기의 흐름까지 색으로 암시하는 실험적인 색채에 활용을 했던 거야. 네 번째 요소는 야외 제작이라는 점이야. 모네는 아틀리에가 아닌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지베르니 정원은 유명한 장소이기도 해. 모네가 직접 설계하고 가꾼 정원인데 모네는 생애 마지막 40여 년을 여기에 살며 자신만의 정원과 연못을 만들어 평생 그림 소재로 삼았어. 처음에는 집 주변의 과수원, 정원을 단순히 가꾸는 수준이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림을 위한 자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급기야 그는 이웃 농부들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지하수 관계 시스템을 만들고 자연적인 흐름을 변경해가며 연못을 만들었다고 해. 당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은 일본 미술을 매우 좋아했는데 모네 또한 이를 활용해 정원에 일본식 다리와 버드나무, 대나무를 심었고
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연못에 일본 수련을 들여와 심었어. 당시 외래 식물 도입은 정부 허가가 필요했지만 모네는 무단으로 들여와 몰래 심었고, 이에 주변 농부들은 연못에 외래종 식물을 심으면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무너진다며 항의했지만, 그때 모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 나는 회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아무튼 이 연못은 그 후 20년 넘게 그의 수련 연작의 핵심 배경이 되었고, 후기 작품 중에는 2m, 4m 이상의 대형 캔버스에 수련만 반복해 그린 작품도 있어. 특히 오랑주리 미술관의 수련 시리즈는 이 연못에서 탄생한 걸작이야. 또한 수련 그림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작품만 약 250점 이상이고, 미완성작이나 사라진 그림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00여 점에 달한다고 추정돼. 그리고 지베르니 모네 하우스와 정원은 현재 모네 재단이 관리하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모네가 살던 집, 아틀리에, 연못, 일본 다리 등은 모두 복원, 보존되어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팬과 예술가들이 방문하는 성지 같은 장소지. 모네는 1840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15살 때부터는 캐리커처와 초상화를 그려 돈을 벌기도 할 정도였다고 해. 당시 외젠 부댕은 최초의 프랑스 풍경화가 중 한 명이었고 이미 지역에선 알려진 풍경화가였는데 17세의 어린 모네에게 풍경화가가 되도록 설득하고 밝은 색조와 빛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줬다고 해. 당시 반항적이었던 모네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함께 야외에 나가 빛의 변화를 스케치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자연광 속 즉흥적 인상 표현에 몰입하게 되었지. 외젠 부댕은 단순히 그림을 가르쳐준 스승을 넘어서 모네의 예술 인생을 바꾼 결정적 인물이자 야외 풍경화의 천문을 열어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 클로드 모네는 이렇게 말했어. 만약 외젠 부댕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자연을 그리는 화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내게 하늘을, 바다를, 빛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1866년 26살의 모네는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으로 살롱전을 통해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돼. 살롱전은 프랑스 미술계의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전시였고 국가 후원, 비평가의 평가, 미술계 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사였어. 이 그림은 한 여인이 초록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몸을 살짝 돌린 채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배경은 어둡고 간결하며 여인의 모습과 드레스의 질감, 주름, 빛의 반사 효과가 극적으로 강조되어 있어. 이 그림의 주인공 여인은 까미유 도네로 당시 모네의 연인이었고 후에 그의 아내가 되지. 그녀는 모네의 주요 뮤즈이자 모델로 그의 그림에 자주 등장해. 드레스의 섬세한 묘사, 빛의 질감과 조화가 주목받았고 당시 평론가들은 전문 작가 중 보기 드문 솜씨라 평가했다고 하고 이 작품으로 모네는 당시 아카데믹 미술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신예로 떠오르게 되지. 하지만 모네는 다음에 살롱 체제의 한계와 구속을 느끼고 인상주의적 노선으로 전환을 하게 돼. 이 그림의 사실주의적 구도와 인상주의적인 색채 감각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해. 그 후 모네는 점점 실내 인물화보다 야외 풍경화에 매료되기 시작하고 피사로, 시슬리, 르누아르 등과 함께 파리 근교에서 야외 제작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어. 기존 미술은 빛을 간접적, 형식적으로 다뤘지만 모네는 자연광을 직접 관찰하고 그 느낌을 즉시 화폭에 담고자 했어. 그리고 그의 그림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여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 이때 런던에서 터너와 콘스터블의 풍경화에 큰 감명을 받게 되고 안개, 빛, 대기 표현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지.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와서 1874년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앞서 설명한 인상주의의 시작이 된 인상 해돋이를 그리게 되는 거야. 이후 클로드 모네는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도시 풍경, 특히 기차역과 증기, 철도를 새로운 인상주의의 주제로 삼았는데 생 라자르역 시리즈는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 이전까지 미술은 주로 자연, 신화, 초상, 농촌을 다뤘지만 모네는 도시의 속도감과 현대적 장면을 본격적으로 미술 주제로 삼았어. 당시 미술계에서는 기차역, 철도, 연기, 철골 구조물은 저급하거나 하찮다고 여겨진 주제였는데 이 그림은 기계 문명과 예술이 만난 최초의 진지한 사례 중 하나로 모네는 그 안에서 시대 정신과 미적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야. 또한 생 라자르역 시리즈는 각 그림마다 날씨, 시각, 기차의 위치, 조망 각도, 증기의 양, 사람의 배치 등이 모두 다른데 이건 시간성과 순간 포착의 실험이었던 거지. 또한 모네의 아주 특별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모네의 아내이자 뮤즈였던 카미유 모네와의 사이에 첫째 아들 장이 있었고 1878년 둘째 아들 미셸이 태어나게 돼. 하지만 까미유는 중병에 걸려 다음 해인 1879년 사망하게 되지. 이 그림은 아내를 잃은 순간의 심리와 깊은 슬픔이 담겨있는 그림이야. 모네는 이 그림을 그리고 수년이 지난 뒤 나에게 있어 색을 분석하는 행위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고통이었다고 친구에게 고백했다고 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저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처럼 색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이 말을 통해 이 그림은 모네의 감정과 그의 색채를 향한 병적인 집착이 동시에 담긴
작품임을 알 수 있고 인상주의 회화에서 가장 슬프고 인간적인 순간 중 하나로 평가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 비평가 존 버거는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 하얀색과 회색, 자줏빛 물감이 뒤섞인 눈보라 같은 작품. 그것은 그녀의 얼굴을 영원히 지워버릴 것 같은 상실한 참혹한 눈보라다. 실제로 그렇게 깊이 느껴지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표현된 임종의 그림은 드물 것이다. 50대의 모네는 두 번째 아내와 재혼을 하고 지베르니 정원의 연못에서 수련과 빛, 대기를 관찰하며 자연과 평화를 품은 수련 연작으로 예술의 절정을 맞이하게 돼. 하지만 말년에 그는 백내장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색채 감각과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어. 실제로 그는 색을 잘 구분하지 못했고 그 고통과 변화는 그의 그림에 뚜렷이 나타나지. 하지만 모네의 백내장은 단순한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그의 말년 회화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시각 변화이자 감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눈은 빛을 점점 잃었지만 수련 연작을 통해 그 눈이 느낀 마지막 빛을 끝까지 화폭에 담으려 했던 열정은 그림 전체에 강렬하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어.